자, 그 다음에 82번은 없어요? 82번? 네, 82번 볼게요. 자, 연립부등식의 해가 부등식의 해와 같다. 1번하고 2번인데 2번의 해와 같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는 마이너스 5하고 5 사이에 있는 범위겠죠? 그래서 x만 남겨 나머지 다 넘겨주면 마이너스 a 마사랑 마이너스 a 플러스 6 이 사이의 범위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게 두 번째 있는 범위인데 이 두 번째 있는 범위랑 똑같이 해가 나온다는 얘기죠. 자, 1번을 해주면은 x가 6a 더하기 3보다 같은 거니까 그럼 만약에 이제 2번 범위는 사이에 있는 범위고 1번 범위는 그 오른쪽으로 가는 범위니까 여기에서 범위가 나오겠죠? a의 범위가 6a 더하기 3이 뭐보다 작아야 돼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작아야 이렇게 돼서 1번하고 2번의 공통범위 돼서 2번 범위가 나오겠지. 되겠습니까? 그죠? 아, 민서. 아, 내 위클리를 이기시 본다고 했구나. 심심하구나. 네, 일단은 네. 그래서 2번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범위가 나오니까 6a 더하기 3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나왔다. 그래서 a는 7a가 마이너스 7보다 작게 나타서 a가 마이너스 4보다 작게 나왔다. 이렇게 나오겠죠? 빨리 정리하고 계시고 빨리 보고. 또 계속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84번 누구시죠? 84번? 네. 84번도 볼게요. 연립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하는 실수 A값의 범위니까 해를 갖지 않는다는 얘기는 연립했을 때 수직선에서 공통부분이 없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통부분이 없어야 되니까 일단은 절대값이 들어있는 거니까 얘를 두 가지
가지 범위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겁니다. 위에 있는 식부터 먼저. 자, 그럼 x가 3보다 5분의 작으면은 x가 1보다 큰 범위가 나올 거니까 일단 연립부등식 할 때 요 범위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써주죠. 그죠? 내가 범위로 나왔을 때 그래서 x가 1하고 3분의 5 사이라는 범위가 하나 나올 거고요. 두 번째로는 x가 3분의 5보다 크다. 이때는 x가 3보다 작은 범위 나오니까 두 개의 또 공통 범위 3분의 5 이상 3 미만의 범위 나오겠죠? 내가 경우의 수를 나눠줬을 때 나온 해를 가지고 어떻게 해줘야 되죠? 합집합 해줘야겠죠? 그죠? 그럼 두 개를 합집합 해주면은 x의 범위가 1하고 3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나오겠죠? 이제 이렇게 나올 거고. 자, 그럼 두 번째도 봅시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ax 플러스 3a가 a제곱 플러스 3x보다 큰 거죠. 자, 그러면은 x로 묶어줘야겠죠? x로 묶어주고 나머지 이항해주면 똑같이 이제 a-3, a-3이 들어있어요. 양변을 a-3으로 마음대로 나눠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경우의 수를 세 가지로 나눠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a가 3보다 크다라고 한다면은 x는 a보다 큰 범위 이렇게 나오겠죠? 두 번째는 a가 3일 때는 0 곱하기 x는 0보다 큰 범위니까 해가 없게 나오겠죠. 둘 다 0이 나오니까 0이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는 a가 3보다 작을 때 x가 a보다 작으니까 요거는 이제 여기서 찾아줘야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어떤 범위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얘가 지금 파란색 1번 범위예요. 공통 부분이 없어야 됩니다. 공통 부분이 없으려면 3보다 크거나 아니면 1보다 작은 범위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렇죠? 그래야지 공통 부분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A의 범위는 3 이상 또는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 이렇게 나와야겠죠. 얘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으니까 어차피 3이나 1이 들어가도 만나는 부분 없죠? 그렇죠? 1번 범위에서 구멍이 뻥 뚫려 있으니까 둘 다 같은 거 들어가도 됩니다. 자,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수익선 그려서 표현해줘야 돼요. 응시됐나? 아직 안 됐고? 공연이 다 됐나? 자, 다음 거 보겠습니다. 885번 누구시다? 85번? 재민이? 아, 재민이 아니라 재현이? 재현이 많이 도왔어. 아니, 이거는 루트의 가로의 제곱이니까 루트의 가로의 제곱은 어떻게 하면 돼요? 절대값이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 들어간 거랑 똑같이 계산하면 되는데 절대값 들어간 거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해줬죠? 맞아요?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해줬잖아. 그래서 얘는 두 가지 방법으로 다 해보실 수 있겠는데 그냥 정석적인 방법대로 식으로 풀면 이렇게 좀 길게 나와요. 이렇게 길게 나오는데 그림을 그리면은 그냥 그래프 그려서 하나 그리면 딱 끝나. 일단 그래프 그리는 걸 한번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식으로도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절대값 x 더하기 1. 좀 더 그래프 키워주세요. 잠깐만. 세랑쌤이 뭐가 왔는데? 세랑쌤이 뭐가 왔어? 쌤 혹시 3교시 바꾸실 의향 있으실까요? 단위반 3시간으로? 바꿔? 바꿔? 수학업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네. 근데 솔직히 수화보다 수상이 LT 레벨 테스트의 비중이 더 크다. 맞아. 그럼 마지막 시험. 그럼 마지막 수간도 선생님이 하는 게 저희한테 이득적이지. 그래? 네. 그게 낫겠어? 왜냐면 수상이 지금 급한 거니까. 싫은데요? 아 쎄. 저거 사진 찍어놔야 돼.
아니 진짜 아니 쌤 진짜 그래. 싫은데요? 싫은데요? 쌤 일단 반응 한번 먼저 보고. 싫은데요? 낚시를. 싫은데요? 반응 먼저 한번 보고. 되게 잘하시지 않았어요? 여기 안 나오냐? 여기 잘리잖아 왜? 왜 잘리는 거지? 싫은데 이렇게 보냈는데 이거 싫은데요? 아. 왜 안 보니? 쌤 그냥 씹으시는 거 아니에요? 싫다고요? 저기요? 저기요 싫다고요? 왜 없어요 왜? 기대되는데요 쌤 갑자기. 일단 반응 좀 기다려 봅시다. 아쌤 근데 이랬다고 밥 없이 그냥 올라오시면. 다시 다시 내려가. 내려가 이따 또 얘기하는데 아직 시간 있잖아. 시간 있으니까. 우리 좀 할 거 하다가 불쌍하다. 맨날 이러세요 다른 쌤들한테? 나? 네. 싫은데요? 어. 그러세요? 아, 내가 좀 이렇게 놀리길 좋아하나 봐. 좀 그런가 봐.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어?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내가? 놀리는. 아 그치. 아. 딱 군대에서 신병 돌아왔을 때딱 아니, 느낌이야. 그건 문 괴롭힘인데? 괴롭히는 것까지는 아니지. 굉장히 괴롭히는 것까지는 아니지. 말년병자 건들건들.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지. 뭐 바꿔줄 수 있지. 보일 수 있지. 자, 그래프 좀 그래프 다시 한번 볼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식으로 쓰면 이렇게 되게 길어.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선생님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는 거 얘기해준 이유가 있어. 어? 간단하잖아. 그림만 그리면 끝난단 말이야. 자, 일단은 절대값이 몇 개 있냐면은 1차식 두 개에다가 전체적으로 씌워져 있어요. 자, 그럼 1차식 두 개를 먼저 그래프를 그려보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최고 차이 개수가 1인 1차식이 여러 개가 있으면 짝수개 있으면은 납작하게 나오고 홀수개 있으면 뾰족하게 나온다고 했죠? 맞아요? 얘는 두 개 있으니까 짝수개니까 납작하게 그려진단 말이야. 꺾이는 부분이 어디야? 마이너스 2에서 꺾이고 1에서 꺾이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납작하게 그려주면 돼. 그죠? 자, 근데 얘는 x에다가 뭐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주면 뭐 나와요? 3 나오지? x축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 없어? x축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단 말이야. 우리가 절대값 fx를 이렇게 그려주면 x축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꺾어서 위로 올려줬잖아. 맞아? 근데 얘는 x축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없으니까 이거 절대값이 의미가 없는 거야. 이해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래프는 그냥 이렇게만 그려지면 돼. 그죠? 자, 그게 이제 fx다. 왼쪽에 있는 게 fx가 그래프 이렇게 그려졌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를 gx라고 한다면 gx는 무슨 함수야? 상수함수죠? x에다 어떤 값을 넣어도 똑같이 4가 나오는 상수함수니까 4를 이렇게 그려줘요. 자, 그럼 이 4보다 fx가 밑으로 그려지는 부분은 이 사이에 있는 범위죠? 네. 맞아요? 네. 자, 그러면 이제 3을 찾아주면 되는데 이 기울기가 뭐냐 하면은 x가 둘 다 살아있으면 2x가 되겠지. 기울기가 2야, 기울기가. 그래서 얘가 지금 1을 넣었을 때 3이고 4가 나오려면 2분의 1을 넣어주면 되지. 2분의 1만큼 더 큰 값을. 그죠? 그러면 y값이 1만큼 차이가 날 거니까. x가 2분의 1만큼 차이가 나면 y가 1만큼. 기울기가 2니까. 어? 네, 알겠습니다. 답장이 왔어? 아하. 네, 알겠습니다. 하, 삐졌네. 아, 잊었어. 아하. 아하. 뭐 바꿔줄 용의는 있습니다. 바꿔줄 용의는 있습니다. 아 이거는 갑자기 아 진짜 쌤 삐져서 그냥 그냥 들어오실 것 같아요. 3교시에 그런 딜을 해야지. 아이스크림. 쌤 쌤 좋다. 딜 해야지. 선생님 세랑쌤 마음이 여리신 분이에요. 세랑쌤? 세라쌤 팔락이에요. 이런 거 하면 상처받아서 막 맞아요. 아, 진짜? 너무 슬퍼. 쌤 가위바위보 하셔야 쌤 가위바위보 한 판으로 통치세요. 아, 아 쌤. 세랑쌤. 자, 또 기다려보지 뭐. 아, 농담이지 또. 진짜 싸우시는 거 아니에요? 어? 삼교시에 아니 진짜 올라와서 갖다 주고. 어차피 2교시 담배 피우러 올 때 만나 또. 2교시 끝나고 쉴 때. 그때 얘기할 거야. 네. 삐지셔서 안 오시는 삐지셔서. 거 아니에요? 아, 얘들아 나는 그냥 여기. 쌤이랑 같이 담배 안 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쌤
아저씨를 막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옛날에는 무섭지만 요새는 안 무섭다니까. 삐져시고 아, 삐져서. 아니야. 엊그저께 일부러 내가 보면 엊그저께 도망가. 내가 갔다 왔다. 엊그저께 내가 밥도 사줬어, 세랑 쌤. 오. 콜입니다. 콜입니다. 오키. 야. 오키. 재밌게 됐어. 뭔가 못 쓰셨다. 와. 쌤, 지훈이가 잼민이 톡이래요. 태훈이가 제 초등학생 톡이래요. 감사해요. 쌤도 안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어? 학생 팬걸만 사오시는 거 아니에요? 아, 나는 안 먹으면 괜찮아. 너희들만 좋다고. 아니, 근데 선생님이 돈이 아니다. 선생님이 사주는 게 아니라 그렇긴 한데. 이게 그건가? 제주는 고민 부리고 돈은 인간이 주신다고. 자, 일단은 세랑쌤이 안 할게. 오늘. 자, 일단은 보겠습니다. 쌤거만 사주시는 거 아니에요? 어? 쌤만 나만? 게이드? 아, 뭐 자꾸? 이따 보지. 자, 일단 우리 또 합시다. 빨리. 우리 시간이 별로 없어. 아, 만원가? 잠깐만. 3시간 아, 그래, 3시간이네. 조금 더 그래도 한숨 났다. 한숨 났네. 조금 한숨 돌릴 시간이 생겼네. 그러니까 한숨 돌리는 시간이 생겼다. 자, 일단 그럼 그래프로 본다면 요 x의 값이 2분의 3일 때 4가 나오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에서 2분의 1만큼 빼준 값 마이너스 2분의 5를 넣었을 때 4가 나오죠. 그럼 x가 요 사이에 있는 값일 때 이 fx 절대값이 들어간 함수가 요 상수 함수보다 아래쪽에 그래프가 그려지는 해가 만족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x의 범위 요거하고 요거 사이이면 됩니다. 자, 그래프를 그리실 수 있으면 되게 간단해. 그래프만 그리면 딱 그려보면 x의 해 범위가 바로 나온단 말이야.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래프 그리는 걸 까먹었다. 어쩔 수 없죠. 식으로 풀어야죠. 네, 식으로도 한번 보자고요. 자, 일단 1번 범위를 보면은 어차피 이렇게 절대값이 전체로 씌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하고 4 사이에 있는 범위인데 얘는 둘 다 절대값이 들어있으니까 0보다는 클 수밖에 없죠? 맞아요? 0보다 클 수밖에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얘는 항상 만족하는 거니까 여기서는 나중에 일단 생각해보고 2번 범위를 먼저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2번 범위, 두 번째 범위 절대값 x 더하기 x 마이너스 1이 4보다 작고 같은 거. 그러니까 1번 범위, 2번 범위를 해줄 텐데 1번 범위 따져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항상 만족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중앙 거랑 끝에 거만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그럼 중앙 거랑 끝에 거를 계산해서 범위 3개로 나눠줘서 마찬가지로 연립부등식 해줄 때 어떻게 해준다고 그랬어요? 범위에 맞는 공통범위 따져주고 또 이 범위에 맞는 공통범위 따져주고 공통범위 따져주는데 얘 모든 실수 x랑 공통범위를 따져주는 거니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이 3개 범위 나온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또? 공통범위야? 재현아? 3개 범위 공통범위 해주면 됩니다. 네? 네. 네. 아하. 네. 합집합 해줘야지. 네. 그죠? 그럼 3개를 합집합하면은 다 연결이 되죠? 마이너스 2, 1이 다 연결이 되잖아. 그럼 하나를 다 묶어서 표현해줄 수 있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5부터 2분의 3까지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886번 보겠습니다. 안녕.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났어? 교구 맞추고. 아, 교육 맞췄어? 아, 그럼 미리 연락을 해야지. 또 아직도 자는 줄 알았잖아. 과제는 다 했어? 뒤에 한 장. 얘는 못했어? 상정이가 학교 어디였지? 영동. 영도? 그런 거 줘야 되겠구만. 자, 86번도 보겠습니다. 86번은 근데 그림을 그리기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수가 1일 때만 성립한다고 그랬죠? 여기 개수가 2니까 납작하게 그려지지 않아.
근데 그래프로 그려본다면 왼쪽에 있는 것처럼 이런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져요. 납작한 형태가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이랑 1 같은 거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은 마이너스 1이랑 1을 한번 넣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여기가 다 없어지고 2 나오겠죠? 맞아요?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는 2가 나옵니다. 그럼 1 넣어봐요. 1 넣어주면 뭐 나와? 4 나오죠? 그쵸? 1 넣어주면은 4니까 이걸 그냥 연결시키면 돼. 어차피 얘네들은 직선이니까 이 두 점을 연결해주고 여기는 이렇게 V자로 그려주면 됩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고. 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작은 값, 최소값이 어디야? 2일 때잖아. 맞아요? 그쵸? 그러면 K보다 작고 같을 때가 해를 갖도록 하는 거죠. 해를 가지려면 요 파란색 그래프가 해를 가지려면 이 K보다 상수함수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그려지게끔 하려면 K가 뭐보다 크면 돼요? 2보다만 크면 되지. 상수함수가 요 2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이거보다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잖아. 해를 갖는 부분이 생긴다는 얘기지. 되겠습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죠? 네. 그래프 제발 좀 잘 그려봐. 제발 부탁이야. 서진아, 그래프 그릴 수 있어? 아직 못 그리겠어? 저 생각 들어간 건좀 좀 그릴 수 있겠어? 헷갈려요. 헷갈려? 아, 그려줬잖아. 아니 그려. 쌤 가르쳐줬다고 다 했으면 저희가 여기 안 있죠. 아니, 말해서 딱 듣고 딱 다 했으면 이미 생각해가지고 과학. 그러니까 해보란 얘기지. 어? 그냥 선생님 하는 것만 보고지만 말고 직접 해보란 얘기야, 직접.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풀 수 있다니까. 그냥 100번 보기만 하면은 안 된다니까. 자, 일단 그래프로도 한번 그려봤어요. 그래서 K 값이 2보다 큰 같은 값이 나와야 되니까 최소값은 2가 나온다는 거 확인을 해봤고, 또 얘도 마찬가지로 식으로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식으로도 해봅시다. 자, 식으로 해본다면 절대값이 두 개가 있으니까 범위를 세 가지로 나눠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할 건데, 세 가지로 나눠줄 때 어차피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줘야 되겠구나. x 이걸 다 넘기지 말고 x-1이 k보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여기서 마이너스 3x가 k 플러스 1보다 작다 나타내야 되고, 그러면 부동항이 바뀌니까 완성분의 k 플러스 1인데 k만 일단 남겨놔야겠구나. 왜 다 이항을 시켰지?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이 k보다 작다 같다. 그럼 등호가 성립하려면은 x는 뭐일 때죠? 3분의 1 나오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x가 x 플러스 3이 k보다 작다 놔둘 때,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3일 때, 그 다음에 3x 플러스 1이 k보다 작다 놔둘 때, 얘도 x가 마이너스 3분의 1일 때, 그때 k의 최소값인데, 그러면은 얘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것들 중에서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이제 넣어서 k의 범위를 찾아줄 수 있겠죠. 그렇죠?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거 넣어주면은 일단 마이너스 1을 넣어보자고요.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뭐 나와요? 2 나오겠죠, 이 부분이. 그렇죠?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범위니까 얘도 마이너스 1 넣어주면은 2 나오고, 1 넣어주면은 4 나오겠죠? 그 다음에 1 넣어주면은 얘도 4가 나오겠죠? 그래서 k 값이 제일 작은 값이 될 수 있는 거는 2일 때가 되겠죠? 그쵸? 2일 때 이렇게 얘는 식으로 찾아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들을 넣어봐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프 그리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빠르게 나온다. 결론은 그겁니다. 절대값 들어간 거 보시겠죠? 자, 2차 부등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2차 부등식. 자, 2차 부등식 잠깐 설명을 좀 먼저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먼저 하고 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은 일단 기본적으로 그래프 잘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프. 모든 게 기본이 그냥 그래프다. 그래프 그리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프 그리기. 기본이 그냥 그래프 그리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2차 부등식이라고 한다면 원래는 방정식도 똑같죠. 방정식도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퀄 빵인데 a가 0이 아닐 때 얘를 우리는 2차 방정식의 일반형이라고 하고 이걸 만족하는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를 구하는 게 2차 방정식을 푸는 거잖아요. 부등식은 여기가 등호가 아니라 부등호가 들어가면 되겠죠.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크거나 아니면 크거나 작거나 같은 이런 부등호가 들어간 경우를 2차 부등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래프 그릴 때 왼쪽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fx라고 생각을 하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을 gx라고 했을 때 gx가 0이란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y 이퀄 0은 x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2차 함수가 이 x축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그래프로 따져보면 됩니다. x축이랑 안 만나는지 아니면 접하는지 아니면 두 점에서 만나는지에 따라서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달라질 거니까 짝짝이 큰이나 아니면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나올 거니까 아니면 모든 실수 x를 다 넣어봐도 성립하는 부등식이 될 수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래프를 x축이랑 2차 함수 0.5초만에 샥샥 그려주면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되시겠죠? 자, 그래서 두 번째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2차 부등식의 해하고 2차 함수의 그래프의 관계에 대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 그겁니다. 2차 함수랑 x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래프를 그려보라는 얘기였어요. 되시겠죠? 자, 다음에 밑에 있는 팁을 한번 볼까요? 좀 전에 서영이 계속 fx랑 gx로 얘기를 했었죠? 그쵸? 네. 우변이 이제 0일 때도 마찬가지로 gx로 생각한다면 x축, 상수함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fx가 gx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얘네들이 둘 다 fx, gx는 각각의 함수의 함수값을 의미합니다. 함수값이 fx의 함수값이 gx의 함수값보다 크다는 얘기는 그래프상에서 위쪽으로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그렇죠? fx가 gx보다 작으면 그래프가 아래쪽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fx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8-2번 2차 부등식의 풀이 요거 표 다 외웠습니까? 암기하러 오세요? 굳이 암기해야 되나요? 아, 그럴 필요 없잖아. 그치? 네. 이거는 뭐 암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래프만 그리면 되니까. 그냥 표로만 나와서 설명을 한 번에 하려고 하는 거지. 이걸 뭐 암기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아닙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2차 부등식 작성은 방정식 하는 거랑 똑같아요. 2차 방정식 작성하는 방법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이제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거만 잘 판단해 주시면은 사이에 있는 범위인지 아니면 양쪽 끝에 있는 범위인지 판단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132페이지로 와볼게요. 자,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입니다.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은 대부분은 이 그래프가 2차 함수 그래프가 안 만나는 경우죠. 접하거나 안 만나는 경우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그래프가 fx의 그래프가 x축과 접하거나 안 만나는 경우죠. 접하거나 안 만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죠. 만나지 않는 경우일 때가 항상 성립하는 경우입니다. 접하거나 아니면 만나지 않는 경우. 자, 그래서 등호가 들어있으면 접하는 것도 가능하니까 판별식이 0인 것까지 포함이 되고요. 네, 등호가 없으면 만나지 않아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아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용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립 2차 부등식은 앞에서 1차 부등식 한 것처럼 2차 부등식 풀어준 다음에 공통범위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8-6번에 실근의 부호가 나오죠. 자,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가 두 근이 모두 양수다라고 한다면은 얘는 서로 다른 실근이란 말이 없기 때문에 중근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이 0 이상이고 두 근이 모두 양수면 두 근의 합도 양수, 곱도 양수죠. 그 다음에 두 근이 모두 음수면은 판별식이 0 이상이고 두 근의 합은 음수, 곱은 양수가 되겠죠. 그렇죠?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따져줘야 됩니다.
자, 만약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한다면 굳이 우리는 판별식을 따져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서로 다른 부호를 갖는다는 얘기 자체가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는 얘기니까. 그다음에 두 근의 합은 어떤 게 더 큰지 모르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잖아. 절대값이 어떤 게 더 큰가에 따라서. 그래서 얘는 서로 다른 부호일 때는 두 근의 곱만 0보다 작다로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이 정도도 뭐 암기해 줄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암기는 좀 해주시면 좋겠죠?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 서로 다른 부호일 때. 자, 이 문제가 나오면은 좀 쉬운 형태의 문제예요. 두 근이 모두 양수나 음수, 근거 계산기를 이용하는 형태들은 만약에 선생님이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어떤 거에 많이 나온다? 2차 방정식 근해 분리가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얘는 지금뿐만이 아니라 수원, 수투에서도 계속 요 개념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차 방정식 근해 분리. 2차 방정식 부분에서는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D라고 하면은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다 작다, P 사이에 있다, 두 근 사이에 P가 있다. 뭐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경우 다 모두 그냥 여러분들은 근해 분리 유형에 나온다면 그냥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따져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판별식을 따져줍니다. 판별식을. 두 번째는 축방을 따져줍니다. 마이너스 2분의 B. 여기가 축방이죠. 축의 방정식입니다. 축의 방정식. 축방 아니고요. 축의 방정식이 됩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함수값의 부호. fx의 부호가 되겠죠. 함수값이라고도 얘기하겠죠. 함수값의 부호. 이 세 가지의 공통 범위를 기본적으로 따져줘야만 한다. 뭐 생각이라고 했어? 판별식, 응. 축의 방정식, 응. 함수값. 아유. 그러네. 안 적었으니까 까먹겠는데? 좀 이따가. 자, 세 가지 무조건 따져줘야 돼요. 그거의 공통 범위를 따져줘야 된다. 라는 거. 얘는 예를 한번 아니다. 이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봅시다. 문제 풀면서 대표 문제를 하나씩 다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이용한 부등식의 풀이 먼저 한번 볼까요? 자, 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 같을 때 부등식의 해는 그랬죠. 자, 일단 그러면 fx 곱하기 gx가 0도 커야 되니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플러스가 나올 수 있고 둘 다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그래프를 좀 구별해서 해볼게요. fx를 빨간색이라고 해봅시다. fx가 빨간색이고 gx는 파란색이라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 fx랑 gx 빨간색과 파란색이 모두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부분이 어디죠? 범위가? 빨간색과 파란색 모두 위쪽에 있는 범위 x축보다 위쪽에 있는 범위는 0부터 d까지가 되겠죠? 맞아요? 0부터 d까지 이 범위에서 빨간색도 파란색도 둘 다 x축보다 위쪽에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서 x의 범위는 0 이상, 이상이 아니죠? 둥 안 들어가네. 0 초과 D 미만이 되겠죠? 그 다음에 빨간색이랑 파란색 둘 다 음수 밑으로 그려지는 게 어디죠?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A, B가 되겠습니다. A하고 B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러면 5번이 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잠깐만 숙제 내줬지? 이거 다 일일이 할 필요 없지? 바보네. 바보였어요? 자, 유형 5번을 누가 잘 모른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유형 5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유형 5번. 자, 해가 주어진 2차 부등식 대표 문제 하나랑 맨 마지막 거 하나 해봅시다. 가운데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연습해보시고 질문하신 분이. 자, 일단은 해가 2차 부등식에 해가 주어졌어요. A, B에 대해서 다음에 값을 구해버려요. 마이너스 3분의 1하고 2분의 3이니까 이거가 일단은 이게 두 근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차피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여기일 테니까. 그럼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x 플러스 1. 그 다음에 2분의 3이면은 2x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맞아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해도 돼. x 플러스 3분의 1하고 x 마이너스 2분의 3 해도 됩니다. 네.
이렇게로 일단 먼저 해볼게요. 그냥. 자, 그러면 전개해주면 뭐 나와요? 전개해주면 이거 전개해주면 x제곱에 플러스 3분의 1은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통계적이 되잖아. 6분의 2랑 6분의 9? 6분의 7인가? 그죠? 마이너스 6분의 7x 그 다음에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인가요?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네, 얘가 사이에 있는 범위니까 0보다 작으면 되겠죠. 자, 그럼 이 상수항을 맞춰주면 돼요. 상수항.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왔으니까 각각의 항에다가 6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6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3 얘가 0보다 작다. 그래서 A, B에 해당되는 게 각각 얘네들 되겠죠. 그치겠죠? 지워주면 거 아니? 이거 맞아요. 맞아? 이건 했어? 네. 그러면 저 밑에 거 가봅시다. 943번 으로 가볼게요. 자, 부등식의 해와 다음 부등식의 해가 같다 라고 했죠? 이제 실수 AB에 대해서 AB 값을 구해봐라. 자, 일단은 요걸 1번 부등식이라고 해봅시다. 그 다음에 요걸 2번 부등식이라고 해보자고요. 자, 1번 부등식은 2x 더하기 a가 마이너스 6하고 6 사이에 있어야겠죠. 그래서 2x는 마이너스 6 마이너스 a랑 6 마이너스 a 사이가 될 거고 2로 나눠준다면 2분의 마6 마 a 하고 2분의 6 마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 사이에 있는 범위가 되겠죠. 그렇죠? 1번 범위랑 2번 범위 요거에 해가 같다라고 했어요. 해가 같다. 해가 같다. 자, 그러면 수익선에다 표현했을 때 x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분의 6 플러스 씁시다. 2분의 마6 마a랑 2분의 6 마a 이렇게 그려지는 게 똑같다는 얘기예요. 얘랑 맞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방정식으로 따진다면 x축이랑 만나는 부분이 될 테니까 2차 함수가 그죠?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에요. 얘가 구멍이 뻥뻥 뚫려서 이 사이에 있는 범위 0보다 작은 부분이 되겠죠.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아래로 굴러이면서 사이에 있는 범위가 나올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각각 근이 될 거 아니에요. 알파랑 베타가 되겠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 있어요? 두 분의 합이 마사라는 거 알 수 있겠죠? 맞아요? 그럼 얘네들이 더해서 얘네들이 각각 알파 베타가 될 거니까 얘네들이 더해서 마이너스 4 나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그럼 2분의 얼마니? 마이너스 2인가요? 얘가 마사? 그러면 2고 a는 4 나와주면 되겠죠? 그렇죠? a가 4니까 b는 얼마니? 일단 넣어주면은 마이너스 5랑 1인가요? 그렇죠? 두 개 곱하니까 마이너스 5 나와주면 되겠죠?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20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디 갔니? 950번 이거 가볼까요? 950번이요. 950번 누구십니까? 네. 자, 양의 실수 k에 대해서 2차 함수 fx는 x곱 더하기 kx 더하기 k의 그래프의 꼭지점을 a라 하고 이 그래프 y축과의 교점을 b라 하자. 이때 a, b를 지날 때 부등식 fx가 gx보다 작은 걸 만족시킨 정수 x가 3개가 되도록 하는 k 값의 범위. 자, 일단은 저 시계 이상한데. 그러네. 저 왜 5분 느리냐? 이건 이어서 다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